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 일단 표현에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하고 계셔서 가슴 아프다. 최재형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의 원칙에 맞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또 대법원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령이고 날씨가 더우면 다 안타까워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최재형 후보가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안타깝기 때문에 사면하라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내전과 같은 정치적 분열 상황을 계속 겪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태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명의 대통령이 다 그 지금 영어의 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속돼 있는 상태 예. 아닙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각자가 정치적 상징이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다 정치적 상징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갈등을 빚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비정상적 상태는 종식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보수하고도 상관없는 게요. 예. 예를 들면 진보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때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본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바로 이틀 뒤엔가 사면을 단행을 했어요. 당선인 자격으로서 그렇게 네,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그 윤석열 후보하고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인데 어쨌든 안타까워하는 이 많은 국민들의 심정은 내가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법치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법치주의 예외를 통치권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지금 사면에 이를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재형 원장께서 대구에 가서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분 평생 법관이셨잖아요. 예. 평생 법관이었던 그런 경력으로 봤을 때 다소는 좀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강하게 얘기하기 힘든. 왜냐하면 본인이 구속시켜서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뭔가 차별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도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뭐 그건 이제 기자시니까 기자의 해석은 자유죠. 예. 그 자유지만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예. 그 두 분 대통령을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면을 요청을 했었는지 그러면서 사실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정말 제일 편안했다. 예. 정말 그 고맙게 얘기를 생각한다.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갈등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재형 후보의 며느리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날에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사절까지 불렀다.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며느리들이 참 착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며느리들에게 너무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분들이 고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애국가를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대선 제가 이거 정국에, 보니까 예. 이 사진이 나온 뒤에 네. 국민들이 안타까워한 며느리들이 성명을 발표하신 게 아니고
그 며느리들의 시어머니들의 시어머니들이죠. 성명을 예. 발표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예. 제가 사실 그걸 아니, 받았는데 제가 좀 우선 말씀을 좀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세대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이게 그 집안의 가풍이고 하나의 전통이라면 그걸 뭐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캠프에서 이 사진을 공개한 게 과연 최재형 후보한테 득이 되라고 공개를 한 건지 예. 이게 전국의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이 보기에는 좀 괴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신세대 며느리 볼 네, 때는 신세대 며느리들 표는 이제 다 뭐 안 얻어도 예. 좋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정무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네, 사진이라고 저는 100% 손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 아, 그런가요? 하나 좀 해명을 드리면 하나는 저 뒤에 시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며느리들이 다 성명을 했는데 예. 저희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적이 없었던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젊은 며느리들까지 다 넣으면 괜히 또 오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젊은 며느리 동의 안 한 거 아닙니까? 성명 내는데. 아니요 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인감증명과 갑자기 서명을 받아야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동의하지라고 시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전 반대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거 게 쉽지 글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마다의 분위기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예를 들면 2019년에 그 저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이전부터 다 애국가를 불렀던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시아버지가 야 나라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거 참을 수가 없다.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끼리라도 애국을 하는 것을 노래라도 보여주자.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러시자고 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사진에 보면 대가족인데 대가족의 정파적 생각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시아버지는 이제 과거 그 책에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국가재건회의 총무비서관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차출돼서 예, 그렇죠. 그걸 했었죠. 근데 이제 정파적 특징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가족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사실.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요즘 세대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아들 며느리들이 젊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들이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한다는 거는 그걸 외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고 저런 거에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아니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로 4절까지 외워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당연하지 않아요. 아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확실히 아 집안마다의 뭐 특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며느님들이 왜냐하면 이 기사가 쭉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 시아버님 그건 내 생각이고요 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체주의자다 파시스트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 며느리들은 그 시아버지가 자기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렀대요. 아들, 딸처럼. 예.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야, 여자는 왜 결혼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상실하고 누구 부인이라든가 누구의 엄마로만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여자도 자기 이름을 써야 된다 해서 아들도 이름을 부를 때 아들 이름 부르고 딸도 이름 부를 때 며느리도 얘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합의된 전통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전체주의니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건 전 과도하다고 보고 다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저 예. 사진이 얼마나 득점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약간 괴기스러웠다. 그거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주의적인 가풍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른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